영국 런던의 한 명문대학교 강의실에서 언어학 강연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강의실 내부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강단의 선교수는 전 세계의 방대한 문자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강의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해온 수많은 문자체계 중에서 과연 가장 혁신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였습니다. 청중의 기대를 모았던 그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여기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가 더욱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모든 인물과 지명은 가명으로 대체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각색하여 전달드리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에드워드 리처드슨이라고 하며 영국 출신의 언어학자로서 평생에 걸쳐 다양한 언어 구조와 체계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저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규정하고 한 사회의 문화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언어만큼 중대한 요소는 없다고 확신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수많은 언어의 기원과 문자가 발달해 온 역사를 분석하며 특히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혁명적이고 진보된 문자 체계를 발견하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수많은 언어 문제에 몰두하며 심층적인 탐구와 연구를 지속하던 중 뜻밖의 기회로 한국의 한글에 대해 깊이 있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글에 대한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큰 기대감은 품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국가의 복잡한 문자 체계를 연구해본 저로서는 과연 한글이 기존 문자들과 어떤 차별점을 지니고 있을지, 진정 그토록 독창적인 문자일지 강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경험한 후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는 제가 어렴풋이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과학적 설계 원리와 미학적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처음 접하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감동과 경이로움은 말로 도저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어쩌다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학술 연구를 위한 현지 방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언어학자로서 저는 평생토록 세계 각국의 언어 체계를 탐구해왔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문자 체계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제가 이루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수많은 언어와 문자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의 종착점에서 저는 우연한 계기로 한국의 한글에 대해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첫 시작에는 별다른 기대나 감흥이 없었습니다. 어떤 언어의 문자가 이토록 특별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여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은 저의 기존 고정관념을 완전히 전복시켰습니다. 한글, 그 중에서도 이 문자가 지닌 탁월한 과학적 설계와 놀라운 수준의 단순성은 저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을 해소하려는 숭고한 목표로 창제한 이 문자는 단순한 문자를 넘어선 일종의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더욱 경이로운 점은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문자가 전혀 구시대적이거나 낡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글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 문자의 심오한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흥미로운 일화들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했던 바로 그날은 마침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단순히 읽고 쓰는 글자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요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한글을 기념하는 깃발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이 한글날을 기리며 깊은 자긍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저의 연구가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방향, 즉 더욱 심오한 문화적 탐구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나 뵙게 된 한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한글은 단순히 문자를 초월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영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귀중한 자산이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주된 목적은 모든 백성들이 쉽고 편하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이토록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곧바로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와 그 내부에 담긴 깊은 철학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싶다는 강력한 열망에 휩싸였습니다. 한글의 자모 모양이 인간의 발음기관 형태를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자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신체 기관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니, 이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수많은 전 세계의 문자 체계 중에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문자를 단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한글이 단순한 기호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면서 저는 한글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문자 체계인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평생의 연구 방향 자체를 완전히 전환시킬 만큼 강력하고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난 후 저는 한글의 실제적인 사용 사례를 깊이 체험하기 위해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화되고 발전된 도시였으며 그만큼 한글은 모든 일상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의 표지판, 거리의 이정표, 대형 광고판, 심지어 식당의 메뉴판에 이르기까지 한글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방문했던 장소는 한국의 한 전통 서점이었습니다. 서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이 한글로 인쇄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 책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척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점 직원에게 그 이유를 문의하자 한글은 구조 자체가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속독이 용이하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글이 단순히 배우기 쉬운 것을 넘어 정보를 전달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얼마나 뛰어난 문자인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글 관련 강연을 청강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에서 한 교수님은 한글의 설계 원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모음과 자음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글자의 형태가 소리 발생 시의 움직임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매우 자세히 다루셨습니다. 예를 들어 자음, 찌, 기역은 혀가 입천장에 닿을 때의 형태를 본떠 만들었으며 미음은 입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저는 진정으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학적이라는 단순한 수식어만으로는 한글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글은 지극히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독특한 문자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이 글자를 매우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익히며 단기간 내에 능숙한 읽고 쓰기 능력을 습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문자가 지닌 교육적 가치를 다시금 강하게 인식하게 해 주었습니다.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높은 문해율은 명백히 한글의 독창적인 체계 덕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던 중 저를 더욱 놀라게 했던 작은 일화가 발생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학생이 저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글을 직접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당연히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그럼 지금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한글은 생각보다 정말 배우기 쉽답니다라며 저에게 정중한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붓펜을 들고 한글을 직접 써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직관적이고 간단한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 몇 분 만에 제 이름인 에드워드를 한글로 적을 수 있었고 그제야 한글이 지닌 진정한 위대함을 제 몸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자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전통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글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인자하신 아주머니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영국에서 오셨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한글은 좀 배워보셨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네, 간단한 글자는 이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그럼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라며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셨습니다. 쪽지에는 짧은 시가 한글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발음을 천천히 따라가며 소리내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정말 잘 읽으시네요. 한글은 이처럼 누구든지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때 저는 한글이 단순히 학문적인 연구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역동적인 문자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한글에 대해 작은 오해를 품게 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위치한 한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메뉴에 적힌 글자들이 갑자기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서 한글이 생각보다 배우기 어려운 글자는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글자들이 많고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낯설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소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메뉴판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찻집의 주인께서 제 표정을 읽으시고는 다가오셨습니다.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솔직하게 한글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군요. 몇몇 글자는 여전히 헷갈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인께서는 온화하게 웃으시며 처음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글은 기본 구조는 매우 간단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표현과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모든 글자가 명료하게 보일 겁니다. 라고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후 저는 다시 메뉴판을 집어들고 글자들을 하나하나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읽어보니 이전에 복잡해 보였던 글자들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글이 처음에는 단순한 형태로 다가오지만 깊이와 다양성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문자의 배치나 모양에서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가 배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한글이 단순함이라는 미덕 속에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탁월한 문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 덕분에 저는 한글의 위대함을 더욱 깊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하게 다가왔던 문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의미와 깊이를 스스로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저는 이 문자가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것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저는 한글에 대한 연구를 매듭지으며 떠나기 전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의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자 한글이 창제된 배경과 세종대왕의 깊은 철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당시 당대의 학자들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그 창제 목적 자체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한글은 단순한 문자의 기능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역사에 깊숙이 뿌리내린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에서 저는 한글이 가진 과학적 설계와 단순함 이상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문자 체계를 넘어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위대한 문화를 계승하며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 즉 지하철역에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던 시민들, 시골 마을에서 저에게 한글로 된 시를 건네주었던 아주머니, 그리고 찻집 주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글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신들의 고유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펼쳐내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그들의 일상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으며 그들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들은 제가 한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 그 문자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떠나기 직전 제 이름을 한글로 다시 한번 써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보다 훨씬 빠르고 자연스럽게 써내려가는 제 이름을 보며 저는 스스로 한글과 더욱 가까워졌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저는 한글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서울의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과 세종대왕의 철학을 보여주는 전시물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당시 학자들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한글을 창제했죠. 그 목적 자체가 사회적 평등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역사에 깊게 뿌리내린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에서 저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단순함 이상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한 문자 체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한 교수, 즉 제프리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프리 교수님, 한글은 한국 내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문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 말이 현실로 와닿았던 순간은 제가 미국의 한 주요 언론 보도를 읽었을 때였습니다. 최근 미국 사회에서 한글의 위상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식이었습니다. K-팝,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같은 한류 문화 콘텐츠가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한글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와 문자가 단순한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서 전 세계에 깊고 항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더불어 아시아타임즈의 기사에서 한글을 기념비적인 지적 업적이라고 극찬하는 내용을 보고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세종대왕이 15세기에 문맹 퇴치를 염원하며 설계했던 이 문자는 단순한 기호 이상의 숭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한국 문화와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목적과 설계 원리 자체가 지극히 인류애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소리표기, 수단을 뛰어넘어 누구나 쉽게 습득하여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상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자의 세계적인 영향력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던 중 미국 뉴스 채널인 CNN에서 발표한 한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CNN은 K-팝과 영화, 드라마와 같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 덕분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시아 언어 학습 시장은 중국어와 일본어가 양분해 왔으나 방탄소년단 BTS과 같은 강력한 팬덤을 자랑하는 아이돌 그룹의 등장과 더불어 같은 영화,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의 전 세계적 성공이 한국어의 인기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인의 삶을 연결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문화적 공동체로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K-팝을 감상하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전 세계의 학습자들은 이제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감동과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는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글로 작성된 안내판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글의 탁월한 아름다움과 놀라운 실용성, 그리고 그 문자를 통해 제가 느꼈던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한글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한국 문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더욱 큰 감명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만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국 사회와 전 세계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역동적인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글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깊은 감동은 제 학술 연구 인생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떠나지만 한글에 대한 저의 연구와 관심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한글의 과학적인 우수성과 예술적인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 문자가 얼마나 경이로운 인류의 유산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글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한글의 매력에 꼭 한번 빠져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한글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영감을 선사해 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글을 접하며 겪으셨던 특별한 경험이나 감동적인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시어 우리 함께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